복지국가 실천연대 회원 여러분,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 이정미입니다. 복지국가 실천연대에서 정의당 대선 경선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정책 제안을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세 가지 정책 제안, OECD 평균 수준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증대하자는 것, 그리고 공공이 책임지는 국민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것, 세 번째,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급여 현실화와 지원 확대, 이러한 복지국가 실천연대의 세 가지 의제를 제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모든 승패가 갈리는 사회, 그리고 시장에서의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패배가 되지 않도록 저는 돌봄국가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하에서 광범위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서로 돌볼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복지국가 실천연대와 정의당이 손잡고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한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 황순식입니다. 복지국가 실천연대의 제안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회복지국가 예산, 사회복지 예산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 그리고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좋은 일자리 확보, 저의 견해와 전적으로 동일하고 일치합니다. 저는 예전에 시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사회복지 제도가 돌아가는 것을 잘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국가의 정책과 또 지자체에서 만드는 정책, 그리고 또 각 기관에서 만드는 정책,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들도 많이 보았고, 이런 것들에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복지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 그리고 사회 집단별, 맞춤형 복지를 이루어야 되고요. 개개인들이 복지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충분히 많이 확충을 해서 국가에서 직접 1대1로 맞춤형 복지제도까지 복지가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 비중이 낮습니다. 획기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결국은 보편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 국가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앞으로는 지금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상대들을 좀 특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따라서 보편복지도 앞으로 보편복지, 기본소득 이런 것들도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삶의 기본적인 토대는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 만들어 나가는 길에 저 황순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가를 열어가는 복지국가 실천연대 여러분, 평등 생태사회로 체제전환하겠습니다.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 김윤기입니다. 복지국가 실천연대에서 제안해주신 의제들, 사회복지 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인력의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자는 이 세 가지의 의제는 반드시 필요한 일로 매우 중요한 제안입니다. 모두 크게 공감하고 찬성하며 앞으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를 첫 번째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340만 명의 확장 실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시급 13,000원을 지급하는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는 재정은 정부가 책임지지만 일자리의 종류와 내용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돌봄, 사회복지, 공공성의 영역에서 나올 것입니다.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와 사회복지 강화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와 생애 주기별 복지, 복지 대상자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윤기는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완전 고용 시대를 열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통령 직속지구인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보장위원회로 개편하고 지역의 고용노동청, 복지플러스센터와 자활센터를 통합하여 광역 일자리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읍면동에 일자리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일자리은행에는 누구나 지역사회의 미충족 욕구를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자리은행에 보관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열람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 대부분은 무너지는 생태계와 지구를 돌보거나 사람을 돌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이를 관리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마을 도서관에서 방과 후 활동을 운영하는 선생님이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고용됩니다. 마을 대학의 강사를 고용하여 시민을 위한 취미 활동과 시민 강좌를 상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는 완전 고용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당연히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주 30시간 노동제를 가정하고 연봉 2,200만 원의 일자리를 340만 개 만들면 모두 98조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사회보험료 7조 4천억 원과 간접비용 14조 8천억 원이 포함됩니다. 일자리 보장제를 시행하는 경우 절약되는 예산과 추가되는 세수는 모두 66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2021년 정부 고용정책 예산 30조 5천억 원과 세수 증가분 26조 5천억 원, 기타 실업으로 인한 사회복지 비용이 줄어들고 소득세 10조 원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순비용은 31조 원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GDP의 1.66% 정도입니다. 우리는 OECD 평균을 넘어 그 이상의 새로운 복지국가를 꿈꿔야 합니다. 그런 나라를 함께 꿈꾸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의당이 김윤기가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국가 실천연대 사회복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입니다. 정의당은 당 강령에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명시하고 이 목표 실현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UN 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삶도 선진국인가? 이제 경제 수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국가 실천연대가 제안한 3대 의제 잘 봤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를 아주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복지 예산 OECD 평균 도달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정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현재 GDP 12% 수준을 조속히 OECD 평균 20%로 상향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고령화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겁니다. 복지 수요가 그만큼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북유럽 수준인 30%를 목표로 해서 복지 확대와 재정 계획이 담긴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복지국가는 국가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령한 대로 사회복지국가 책임제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의 공공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사회 상당 부분이 시장체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완성해서 지역 주민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모든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사회복지 인력의 좋은 일자리 확보입니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인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인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가 너무 미흡합니다. 앞으로 인력을 확충해서 과중한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고 또 단일 임금 체계를 완성해서 차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시민의 노동권이 담긴 신노동법 공약에서 제안드렸듯이 사회복지인도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누리고 일과 휴식이 공존하도록 교대제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의지와 더불어서 대선 후보로서 저는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20세기 인류가 만든 복지국가를 현재 사회경제 환경에 맞게 혁신하는 일입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지닌 소득보장을 전면 재설계합니다. 저소득층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시민이 고용의 지위와 무관하게 일정 소득을 얻는 평생 울타리 소득보장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서비스 돌봄도 복지국가의 핵심 기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안하신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역 주치의도의 지역 일자리 은행 등 지역 주민이 복지와 돌봄의 주체가 되는 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10년 전에 무상급식 논란을 시작으로 등장한 복지국가 담론이 이제는 단순히 꿈이 아니라 현실의 계획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복지인 여러분들은 복지 현장에서 복지국가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농부이십니다. 여러분과 굳건히 손잡고 복지국가 만들기 대장정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